이렇게 이 정도 얘기해드리면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중복 광고란 말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다 풀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답을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사업가 동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쿠팡 매출 최적화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어떤 분들이 댓글에 이제 수동 성과형도 알려달라 라는 댓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것까지 하면 지옥션, 쿠팡, 11번가 뭐 이런 식으로 오픈마켓에 대한 플랫폼 광고는 거의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수동 성과형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광고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수동 성과형이니까 키워드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키워드를 추출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아이템 스카우트도 있고 뭐 데이터랩도 있고 여타 플랫폼들 아니면 서드파트사들에서 제공하는 그 키워드 추출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쿠팡에서도 제공하는 게 있죠. 쿠팡의 연관 검색어나 그리고 우리가 그 키워드를 쳤을 때 밑에 나오는 것들, 그 두 가지를 조합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키워드를 수집할 거고, 그 수집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이제 수동 성과형으로 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 최적화나 이런 데서는 스마트 타겟팅이나 이런 것들 안 한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건당 금액을 저희가 정할 수 있거든요.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준다 정도로 해서 세팅을 합니다.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핵심은 효율성인 것 같아요. 쿠팡이 가지는 얼마 광고비를 사용할지 아니면 그 CPC 단가를 얼마로 할지 이런 걸 정할 수가 없을 때, 각각의 키워드의 단가를 정하고 그 단가의 노출량을 내가 정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판매가가 높은 제품들은 뭐 금액을 저원가로 하면 할수록 한 건이 팔릴 때마다의 로아스가 엄청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고 금액을 가지고 내 제품을 노출하고 그 노출된 결과로 판매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게 수동 성과형 그 광고 방법의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출 최적화가 좋아요? 수동 성과형이 좋아요? AI 매출업이 좋아요? 라고 세 개를 물어본다면 각각의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가 정답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저는 한 3만원으로 수동 성과형 했을 때 로아스가 한 2700%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굳이 매출 최적화로? 라고 생각하면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 돌려보면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바에 의해서 가야 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실행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광고센터에서 광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광고 등록이라는 데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새 캠페인 이름부터 해서 쭉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예전에 매출 최적화 내용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캠페인 이름은 시작 날짜에 광고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매출 최적화다, 아니면 뭐 수동 성과형이다, 뭐 AI 매출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거기에 메인 키워드, 나의 그 메인 키워드는 뭐냐,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팔 거냐, 그리고 1 예산은 얼마냐, 그리고 거기에 로아스는 얼마가 될 거냐. 로아스, 그러니까 내 제품의 그 BP 로아스라고 했죠. 제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이 로아스가 얼마냐 정도로 기입을 해주면 그냥 한눈에 계속 체크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하고요. 그러면 이게 캠페인 이름도 똑같이 새 광고 그룹에 여기가 들어가요. 이거를 우리는 수동 상품으로 할 거고, 여기에서 보면 저는 지금 제품이 없어요. 왜 없냐면 아예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쪽에 제품이 뜨겠죠. 그 제품들 중에 그 해당 키워드에 맞는 것들을 넣어주면 수동 성과형 광고로 돌아갈 수 있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밑에 상품 내려온 곳에서 광고 운영 방식이라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자동 운영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난 매출 최적화로 할게 이 말이고, 직접 입력으로 할게 이 말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동 성과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직접 입력으로 클릭을 할 거고요. 광고 예산 설정을 할 거잖아요. 광고 예산 설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광고 예산 설정을 뭘로 할 거냐면, 저는 하루에 뭐 3만원 할게요. 이것도 광고 예산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저는 매출 최적화랑 일맥상통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그 매출 최적화 쿠팡 광고 뭐 관리 2편인가 이쪽에 보면 매출 최적화 있죠. 그 링크 띄워달라 할게요. 링크 띄우시면 매출 최적화 그 광고에 대해서 보시면서 1 예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컨트롤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결국에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왜냐면 제가 제품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제품을 안 넣어놔서 그런데, 제품을 넣으면 이 스마트 타겟팅을 온 할 거니?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밑에 너 입찰가 얼마로 할 건데? 라고 적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밑에 보면 평균 입찰가는 뭐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뭐 최소 100원이에요. 100원이니까 저는 뭐 만약에 110원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 추가라는 곳에 있죠. 여기 가서 이제 그 우리가 정한 키워드들을 추가할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키워드 추가라는 곳에서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키워드를 추출할 건데, 키워드 추출할 거니 이것만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뭐 네이버 데이터랩, 아니면 뭐 아이템 스카우트, 뭐지 11번가 애널리틱스, 쿠팡 연관 검색어,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등등. 이런 곳에서 키워드를 그냥 추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쭉 추출한 다음에 이제 키워드 추가라는 곳에 가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그럼 이게 엔터로 구분돼 있거나 이러면 쭉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냥 보내시면은 키워드가 추가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키워드에 넌 얼마의 입찰가로 입찰할 건데 라는 것도 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 키워드에 얼마 입찰할 거야 할 때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 마음이지만 110원 할 거야 이러면 110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밑에 가시면 또 비검색 영역 설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비검색 입찰가 설정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도 뭐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적는 거지만 뭐 110원, 100원, 100원부터거든요. 최소 입찰가가 100원부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110원으로 한다든지 10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약관 동의하세요 라고 하면 오케이 약관 동의할게요 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쉬워요. 그럼 키워드 추가하는데 너무 힘든데 이건 또 어떻게 추가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포쉘이라는 사이트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연관 키워드 검색이라는 곳이 있어요. 왼쪽에 보면 여기에 컨트롤 4 연관 키워드 검색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해머 드릴, 예를 들어 해머 드릴 이렇게 칠게요. 해머 드릴 치고 검색하면 이렇게 밑에 쭉 나오거든요. 이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쿠팡 연관, 쿠팡 자동 완성, 네이버 연관, 네이버 광고, 지마켓 연관, 옥션 연관, 뭐 다음 연관 뭐 이런 식으로 쭉 붙여요. 그러면 여기서 중복 키워드 제거하면 59개가 나왔죠. 이걸 그냥 엑셀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자, 엑셀에다가 뭐 이렇게 정리하면 텍스트 마법사 이용합니다 해서 구분 기호로 하고 공백이 있고 쉼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쉼표가 다 잘리겠죠. 그리고 마침 하면은 쭉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C 한 상태에서 Shift F10 하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S거든요. Shift F10 누르고 S를 누르면 EV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붙여넣을 거고 나는 행렬을 바꿔서 붙여넣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러면 밑으로 개수가 87개가 붙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키워드고 이게 삭제 대상이다 여부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해머 드릴이니까 뭐 만약에 전동 드릴 필요 없어요. 해머 드릴 필요 없고 드릴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L 이게 뭐냐면 필터거든요. 필터 거는 거예요. 필터 걸어서 밑으로 내리면 필드가 없음이 있고 삭제 대상 여부가 1이 있죠. 그럼 1만 지우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를 Shift 스페이스에서 3칸 이렇게 지우면은 Shift F10이 마우스 우클릭이거든요. 여기서 D 행삭제하면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필터를 풀어요. Ctrl Shift L을 한 번 더 눌러줘요. 그러면 다시 87개에서 3개가 사라졌으니까 여기에 84개가 남거든요. 그러면 이 84개 남은 걸 가지고 우리는 수동성과형 광고에 키워드로 등록할 거다 이 말이죠. 왜냐면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과 같은 거니까요. 내가 판매한 아이템과 비슷한 류의 상품이기 때문에 나는 이 키워드들로만 판매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수동성과형에서는 키워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완료하면은 광고가 돌아가겠죠. 광고 돌아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수동성과형이라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매출 최적화랑 수동성과형에서 매출 최적화가 유리한 건 뭐예요? 키워드 단가는 안 보이는 대신에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을 때 제품을 상위 노출시켜준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고 내가 뭐 예산이 잘 맞았거나 전환율이 좋거나 예산을 너무 높게 설정해놨거나 로아스를 낮춰놨거나 목표 광고 수익률을 낮춰놨을 때 상위에 뜰 확률이 높다 맞나요? 자, 내 제품이 제일 상위에 떠있을 때 구매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뭐 2페이지, 3페이지 가서 노출됐을 때 구매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자, 일단 자연 노출로 우리가 노출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광고라 해도 상단에 떠있으면 떠있을수록 볼 확률도 높아지지만 구매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지겠죠. 근데 수동 성과형으로 그거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때그때 최적화를 맞춰가면서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조합해 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해 드리면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한대? 이렇게 말하면 저는 매출 최적화도 사용하고 수동 성과형도 사용해요. 같이 사용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면 만약에 수동 성과형으로 했는데 퍼포먼스가 나와도 매출 최적화도 같이 켜주고 왜?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매출 최적화만 켰는데 괜찮으면 수동 성과형 안 돌리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돌린다고요. 그래도 돌려요.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는 앞단에서 설명해 드린 거랑 아까 지금 방금 매출 최적화랑 수동 성과형에서 내가 상위 포지셔닝을 잡기에는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쿠팡의 광고 자체가 키워드로 노출을 해주는지 이 두 가지를 연관해서 고려를 해보시면 저 친구가 왜 수동 성과형도 돌리면서 매출 최적화도 같이 돌리지? 그러면 중복 광고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다 풀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광고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그리고 광고랑 동떨어진 이야기 하나를 해줄게요. 일단 광고랑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는 뭐냐면 제품을 런칭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고려해야 되는 게 부대 수동하시거나 뭐 국내 위탁을 하시거나 이제 뭐 사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매출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를 소싱할지 뭐 키워드로만 보시고 막 이러는데 없다 막, 그러니까 제품 더 이상 없다 뭐 다 판매자 있다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이거를 나만의 상품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그게 위탁의 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대 수동도 그렇고 국내 위탁도 그렇고 그런 게 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A와 B, 그러니까 A는 A고 B는 B고 C는 C인데 A, B, C를 조합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세요. 안 하시니까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복귀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만약에 A라는 상품을 구매 대행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다른 거랑 연관을 시켜서 이 제품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볼 수 있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남들과 다른 이야기가 될 거고요. 좋은데 쿠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면 쿠팡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내 프로핏 레이셔가 떨어질 거예요. 나의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쿠팡이 계속 매출을 가져가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보세요. A라는 상품이 되게 잘 팔려요. 그러면 A라는 상품이 되게 잘 팔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참여자가 계속 많아지죠. 누군가는 알고 있다고요. A라는 상품이 잘 팔린다는 거를 순식간에 요즘엔 다 알 수 있다고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각 조용조용히 시장가를 잘 지키면서 팔던 사람들 중에 뒤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제 시장 가격을 점점 무너뜨린다고요. 그죠?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 곡선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가가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하나라도 혹시 내가 안 팔리는 게 가격 때문인가 라고 가니까요. 그러면은 지켜오던 그 베이스라인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베이스라인의 프라이스가 딱 무너지는 순간에 그러면 나는 이익이 이제 줄어들겠죠. 일단 첫 번째로 이익이 줄어들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광고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 판매자들도 광고를 돌린다. 뭘로? 매출 최적화로, 수동 성과형으로 뭔가 돌릴 거라고요. 그러면 뭐죠? 광고 입찰자가 많아진다, 맞아요. 그 말은 결국 뭐죠? 경쟁이 심해진다 라는 말이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쿠팡의 광고의 CPC 단가나 키워드나 이런 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일 광고비로 노출할 수 있는 노출량이 줄어든다. 줄어들 확률이 높아진다. 맞나요? 자, 그러면 쿠팡 입장에선 뭐죠? 동일 키워드의 광고 단가가 높아진다. 왜? 광고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자, 그러면 1번 시장 가격은 무너지고 있고 광고의 입찰 단가는 올라가고 있고 내 노출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 제품에 대한 이익률이 만약에 나한테 뭐 원래 25% 정도 있었다, 20% 정도 있었다 이러면 그게 점점 줄겠죠. 무엇으로 소비가 되나요? 광고비로 소비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구매 대행과 위탁에 한정해서만 얘기를 해봐도
대부분의 이익이 쿠팡 쪽으로 점점 레이셔가 높아지는 구조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 플랫폼이 분명히 파워풀하고 사람이 많은 건 맞는데 이것만 한다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 앞단에 11번가도 G마켓도 뭐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광고를 세팅하는 공부를 제가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곱씹어 보면서 이번 기회에 플랫폼을 좀 확장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이 왔을 때도 그 플랫폼을 누군가 알려주기 전에 내가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수동성과형 광고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시작을 했지만 뒤에 부분이 조금 뭐 무겁긴 해요.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한데 쉬운 게 없잖아요. 쉬운 게 없으니까 조금만 더 깊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서 사업을 운영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행동하는 사업가 동행이었습니다.